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유니티를 활용한 미디어 파이프 핸들하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조가 어떤 내용의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기술들을 활용할 예정인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디어 파이프를 설치하고 간단하게 실행해 보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파이프를 유니티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연동하는 과정부터 실행하는 과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저희 조의 컨셉 및 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의 작품은 르 뿌티셰프라고 하는 프로젝션 매핑 전시물입니다. 현재는 여러 식당에서 전시되고 있는데, 식당의 손님들은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테이블 위에서 작은 요리사가 음식을 완성하기까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음식이 나오는 테이블과 접시 위에서 프로젝션이 이루어져서 관람객들이 더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었다는 점, 지루할 수도 있는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을 전시를 관람하는 시간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오른쪽은 팀버튼 감독의 유명한 영화인 찰리와 초콜릿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움파룸파라는 종족이 하나의 기계처럼 유기적으로 짜인 업무 속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수행하며 마치 공장의 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하나의 시스템을 초콜릿 공장과 같은 분위기에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저희가 차별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프로젝션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기술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션할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델링, 애니메이팅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상호작용을 위해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프로젝션을 하는 것 자체도 여러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고민들의 해결책으로 미디어 파이프와 유니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미디어 파이프입니다. 미디어 파이프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AI 프레임워크로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여 영상을 인식하고 여러가지 상태를 읽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까지도 새로운 버전들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4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미리 학습된 머신러닝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기기 성능에 구애받지 않고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인식하는 대상에 따라서 여러 솔루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원하는 솔루션을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솔루션에 대해서 다양한 플랫폼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리눅스, 맥 등등 플랫폼 간의 전환이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유롭게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미디어 파이프에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눈동자, 페이스 메쉬, 손, 자세, 특정 객체 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 솔루션은 바로 미디어 파이프 핸드입니다. 핸드 솔루션에서는 손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손 위의 관절, 손가락 끝과 같은 20여 개의 랜드마크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상태들을 인식해 줍니다. 이를 통해 현재 손이 주먹을 쥐고 있는지, 손가락 몇 개를 펼치고 있는지,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등등 다양한 상태를 인식할 수 있고, 사용자가 얼마든지 새로운 상태들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니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대표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는 2D 또는 3D 컨텐츠를 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제작 도구입니다. 유니티의 가장 큰 장점은 용도에 맞게 다양한 솔루션들이 분화되어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도 정말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게임 제작, 영화 제작, 자동차 산업, 건축 산업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2021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임 엔진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만큼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 간의 정보 공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니티에서는 직접 사용자들이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니티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다양한 플랫폼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5여 개의 다양한 게임사, OS, 라이브러리들에서 유니티를 사용하여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니티는 자체적인 교육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마치 게임처럼 경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경험치와 레벨, 도전 과제 시스템도 있어서 새로운 사용자들의 유입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자격증 상품도 개발하여서 개발 실력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니티가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사진들은 모두 유니티를 사용한 프로젝트들인데요. 컵헤드, 폴가이즈, 어몽어스 같은 유명한 게임부터 자동차, 건축, 영화 분야까지 유니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어 파이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 파이프 핸드의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입니다. 영상을 입력받아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여러가지 모델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영상을 출력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점은 손을 검출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모델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핸드 랜드마크 모델과 팜 디텍션 모델입니다. 팜 디텍션 모델은 영상에서 먼저 손을 인식하며 손바닥 또는 주먹을 인식하면 박스 모양으로 이미지를 잘라서 다음 과정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넘겨받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핸드 랜드마크 모델이 21개의 키포인트를 검출하여서 3차원의 좌표를 생성합니다. 이 좌표를 바탕으로 렌더러 모델이 영상의 키포인트를 그려주고 출력하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팜 디텍션 모델은 이러한 하위 모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머신러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미지에서 손을 구별해냅니다. 손의 경우 얼굴과 같은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특징이 적어서 검출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 전체를 검출하기 전에 비교적 검출하기 쉬운 손바닥이나 주먹을 먼저 인식하고 그 부분만 다음 모델로 넘겨주는 방법으로 처리 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비교적 크기가 작은 손바닥만 먼저 인식한다면 한 번에 두 개의 손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델의 정확도를 95.7%까지 향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미디어 파이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 파이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에 따라서 사용하려고 하는 언어에 따라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미디어 파이프를 실행하려고 할 때 함께 설치되어야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오픈CV와 넘파이 등이 있습니다. 먼저 터미널을 열고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해당 폴더에 미디어 파이프라는 가상 환경이 새롭게 생성됩니다.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새롭게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가상환경 내에서 설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가상환경 폴더 내에 있는 Activate라는 파일을 실행시키면 가상환경 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실행되었다면 명령어 창 앞에 가상환경의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미디어 파이프 가상환경 폴더를 이동한 뒤 PIP를 사용하여 미디어 파이프를 설치해줍니다. 이때 애플 실리콘을 사용하는 경우 미디어 파이프 실리콘 명령어를 사용하여 설치해줍니다. 설치가 진행되면 자동으로 오픈CV, 넘파이와 같은 미디어 파이프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모두 설치해줍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파이썬을 실행시킬 때 해당 가상 환경에서 작동하는 인터프리터를 활용하여 실행시키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파이프 설치까지 잘 끝냈으면 다음으로 미디어 파이프를 통해 얻어진 손의 데이터를 유니티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니티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알아야 할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켓과 UDT 통신입니다. UDT 통신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토콜 중 하나입니다. UDT 데이터의 구조는 이 사진과 같습니다. 보내려고 하는 서버의 IP 주소와 포트 주소가 헤더 부분에 들어가고 데이터를 전송하면 헤더에 저장되어 있는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방식입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送수신하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 게임이나 실시간 스트리밍과 같이 데이터의 입력이 자주 발생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됩니다. 이렇게 UDT를 사용하여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 바로 소켓입니다. 소켓은 파이썬에서 라이브러리로 불러오면 다양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버는 데이터를 입력받은 뒤 UDT 통신 형식에 맞춰서 전송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전송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켓과 UDT 통신을 이용하여 미디어 파이프의 데이터를 유니티에서 입력받는 과정을 도식화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코드를 살펴보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의 가장 첫 부분에는 소켓을 임포트해서 소켓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손의 이미지를 받아오기 위해 미디어 파이프와 오픈CV도 함께 임포트해줍니다. 미디어 파이프에서 사용할 클래스들을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에 따로 저장해둔 뒤에 손의 이미지를 받아옵니다. 또한 통신에 사용될 서버의 주소와 포트의 주소를 전역 변수로 미리 설정해줍니다. 여기서 저희가 사용한 IP 주소는 127.0.0.1이고 포트 주소는 21900입니다. IP 주소의 경우 127.0.0.1은 루프백 주소라고 하는 특수한 IP 주소로 본인의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27.0.0.1로 UDT 데이터를 송신한다는 뜻은 같은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수신하겠다는 의미이고 만약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송신하려고 한다면 해당 IP 주소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 아래에서는 속이라는 변수에 소켓 객체를 하나 생성해 주었고 소켓 객체의 기본값을 설정해 줍니다. AF-INET은 해당 소켓이 IP 버전 4 기반의 IP 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속 디그램은 TCP 프로토콜이 아닌 UDP 통신을 이용하는 소켓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만약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속 스트림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분은 미디어 파이프를 이용해서 영상을 받고 영상에서 21개의 키포인트를 받은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이미지에서 찾아낸 키포인트들의 좌표들을 디텍션스라는 배열에 저장한 뒤 반복문을 활용해서 각각의 키포인트들을 형식에 맞춰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줍니다. 키포인트들은 MSG라는 변수의 쉼표로 구별되어 계속해서 추가됩니다. UDT 통신의 데이터 부분은 바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바이트 형식으로 전환하여 보내주어야 하는데 이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바이트 어레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두 개의 인자를 받는데 첫 번째 인자에서는 데이터, 두 번째 인자에서는 인코딩 방식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때 데이터는 인덱스 값과 메시지를 더한 문자열이 들어가며 인코딩 방식은 파이썬의 기본 인코딩 방식인 UTF-8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속 MSG는 바이트로 이루어진 변수이며 이 변수를 소켓 라이브러리의 send-to 함수를 이용하여 보내줍니다. send-to 함수는 보내줄 데이터와 IP, 포트로 이루어진 배열의 인자를 받아서 해당 IP와 포트로 데이터를 보내주게 됩니다. 다음은 보내준 데이터를 유니티 스크립트 파일에서 받는 부분입니다. 미디어 파이프 리시버라는 클래스를 생성하고 내부에 여러가지 멤버 함수를 통해 값을 할당해주는 방식입니다. 파이썬과 동일하게 UDP 객체를 먼저 선언해주고 포트 주소는 앞에서 설정했던 값과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으로 start listen 함수를 새롭게 생성해줍니다. start 함수에서는 바로 listen 함수로 호출해줍니다. listen 함수에서는 IP 주소와 포트 값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주고 새로운 스레드에서 start 함수를 실행시켜줍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가 전달되었을 때 listen udp 스레드 함수를 통해 값을 받아줍니다. 이때 UDP 형식의 데이터를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저희는 모든 키포인트 데이터들을 하나의 문자열로 길게 연결한 뒤 바이트로 전환하여서 UDP로 전송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이트를 문자열로 다시 바꿔주고 그렇게 만들어진 긴 문자열을 잘라서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바이트를 문자열로 바꿔주기 위해 toString 함수를 사용합니다. 또한 parse 함수를 사용하여서 문자열을 잘라주고 해당 키포인트의 부위마다 새로운 변수에 저장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드에서는 손목과 5개의 손가락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코드를 확인해보면 하나의 키포인트는 3개의 좌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위별로 3번씩 진행이 되었고 손목을 제외한 부분들은 4개의 키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4칸씩 잘라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디어 파이프와 유니티의 좌표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디어 파이프와 유니티는 각각 다른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y좌표에 -1을 곱해주어서 좌표계를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데이터를 다 받아왔으면 close라는 함수를 작성해줍니다. close 함수에서는 스레드를 중지시키고 UDP 통신을 끝내줍니다. update 함수도 작성해주는데 변수에 저장해둔 데이터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데이터에다 복사해주는 함수입니다. 이때 가중치를 설정하여서 유니티상에서 나타나는 손의 크기를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코드로 간단한 프로젝트를 제작해보았습니다. 손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포인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이를 응용하여 화면에 글자를 쓰는 등의 동작도 구현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파이프와 미디어 파이프를 활용하여 유니티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저희조가 미디어 파이프와 유니티를 활용하여 제작한 프로토타입에 대해 코드와 함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조에서 제작한 프로토타입 프로젝트의 완성 모습입니다. 턴테이블과 디스크를 유니티상에서 구현한 뒤 카메라를 통해 손 동작을 인식하여 유니티상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손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커서도 함께 구현해 주었고 인터랙션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 테이블 위에 프로젝터로 매핑하여서 작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손으로 커서를 조작하여 디스크를 턴테이블 위에 올리면 각각의 디스크에 맞는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디스크 위에 영상도 매핑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코드를 하나씩 살펴보며 어떤 식으로 구현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코드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 파이프는 파이썬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파이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이썬 코드와 병행하여 사용해 줘야 합니다. 파이썬의 데이터를 유니티로 보내는 방법은 앞서 설명드렸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동작하며 해당 부분 코드도 거의 동일합니다. 왼쪽의 코드 부분은 오픈CV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먼저 받아오고 이미지 프로세싱 과정을 거치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의 크기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과 이미지를 받아올 수 없는 경우에 예외 처리를 진행해 줍니다. 오픈CV의 이미지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RGB 형식이 아닌 BGR 형식으로 이미지를 처리해 줍니다. 따라서 컬러 BGR to RGB 함수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다시 처리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후 미디어 파이프 함수를 활용해서 받아온 이미지에서 손을 검출해주고 그 결과들을 MP output라는 변수에 저장해줍니다. 이 과정은 매 프레임마다 반복해서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과정도 앞서 설명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MP output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반복문을 활용하여 하나하나 불러와서 socket msg라는 하나의 변수에 문자열로 저장을 해주고 바이트 형식으로 바꿔줍니다. 이후 send-to 함수를 사용해서 바이트 데이터를 IP 주소에 보내줍니다. 이때 IP 주소는 127.0.0.1로 설정해 두었으므로
보내진 컴퓨터에서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의 코드들은 미디어 파이프의 결과를 새로운 창에서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게 그려주는 코드입니다. 이 부분은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개발 과정에서 이미지 인식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니티에서 데이터를 수신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도 앞서 설명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미디어 파이프 핸들 리시버라는 클래스를 생성한 뒤 포트 주소를 파이썬과 마찬가지로 21900으로 설정하고 받아온 데이터를 저장할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21개의 키포인트가 존재하고 각 키포인트들도 3개의 값을 가진 좌표이므로 2차 배열로 선언해줍니다. 스타트 함수에서는 listen 함수를 호출해주고 listen 함수에서는 udp 객체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받아올 준비를 해줍니다. 이후 스레드에 스타트 함수를 실행하면 데이터 수신이 시작됩니다. 데이터 패킷이라는 바이트 배열에 먼저 받아온 데이터들을 할당해줍니다. 이때 if문을 사용하여서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었다면 received message라는 변수에 바이트를 문자열로 바꿔서 저장해주고 문자열을 쉼표 기준으로 잘라준 데이터들을 스플리티드 메시지 배열에 각각 저장해줍니다. 이제 21개의 좌표들이 문자열 형태로 배열에 저장되어 있고 좌표들의 x, y, z 값을 또 한 번 나눠서 플롯 형태로 저장해주려고 합니다. 이때 toString pass 함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반복문을 사용해서 핸들 랜드마크스 배열에 저장해줍니다. 이때 x, y, z 값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고 더해주었는데 이 값들은 미디어 파이프의 공간과 유니티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공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값입니다. 이 값을 조절해서 미디어 파이프에서 받아온 값이 유니티상에서 표현될 수 있는 범위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코드는 유니티상에서 하나의 빈 오브젝트를 생성해 준 뒤에 컴포넌트로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다른 코드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파이프의 좌표값은 기본적으로 0부터 1 사이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유니티 공간에서 X축은 -5에서 5까지, Y축은 -4에서 4까지 사용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X축은 길이가 10배, Y축은 8배 더 길어져야 하므로 값을 곱해주고 원점을 맞추기 위해서 각각 절반값인 5와 4를 곱해줍니다. 또한 카메라가 보고 있는 손의 이미지와 실제 매핑되고 있는 커서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X축에 -1 값을 곱해줍니다. 이제 미디어 파이프의 데이터를 잘 받아왔으니 데이터를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주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디스크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3개의 디스크 오브젝트는 각각 디스크 클래스와 비디오 플레이어를 컴포넌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스에서 비디오라는 변수를 선언해주고 변수에 해당 디스크의 비디오 플레이어를 할당해줍니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커서의 클래스를 받아와서 C라는 변수에 할당해줍니다. 이후 매 프레임마다 커서의 정보를 받아오고 만약 커서의 뮤직이라는 변수값이 변경되면 비디오를 실행시키고 디스크를 회전시켜줍니다. 이는 뮤직의 값이 1인 동안에는 계속 진행됩니다. 만약 뮤직의 값이 다시 변하면 reset material이라는 함수가 호출되고 비디오가 종료됩니다. 다음은 커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에서는 커서 이동, 디스크 이동, 턴테이블 감지, 색 변경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클래스의 변수값들을 변경해줘야 하기 때문에 스타트 함수에서 변수들을 할당해줍니다. K라는 변수로 미디어 파이프의 데이터를 다뤄주고 디스크 변수들을 통해 각각의 디스크들의 위치 정보를 가져옵니다. selfmap 변수는 커서의 색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메쉬 렌더러 컴포넌트의 값을 가져와 줍니다. 타이머 변수는 클릭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뮤직 변수는 턴테이블이 감지되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각각 선언해 주었습니다. 미디어 파이프의 데이터들은 K 변수의 핸드라는 배열의 3차원 벡터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 프레임마다 커서의 위치를 배열에 할당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핸드에는 21개의 좌표가 존재하고 커서의 위치를 21개 중 어떤 키포인트에 지정할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미디어 파이프가 이미지를 받아올 때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오지 못하고 프레임마다 편차가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미디어 파이프 자체의 문제도 있고 또한 저희 조가 프로젝션 매핑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밝기가 어두운 환경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테스트를 진행해 보면서 안정적인 위치로 설정하기 위해 커서의 위치를 하나의 점에 할당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좌표값의 평균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고 엄지손가락의 5개 키포인트의 평균을 커서의 위치로 설정하였습니다. avg 핸드라는 변수에 x값의 평균, y값의 평균을 구해서 할당해 준 뒤 transform 포지션 함수를 활용해서 커서의 위치를 할당해 줍니다. 이때 높이인 y값은 항상 3으로 고정시켜 주었는데 저희가 구현한 인터랙션에서 높이 정보가 크게 사용되고 있지 않고 이동 중에 다른 오브젝트와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디스크를 인터랙션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먼저 커서의 위치와 디스크의 위치를 인자로 받아서 거리를 계산하여 주는 distance2라는 함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함수는 단순히 xz값의 차이로 계산되며 결과값을 distanceDisk라는 함수에 각각 할당해줍니다. 현재 사용자가 디스크를 잡는 행동을 판단하는 hold라는 함수도 구현해 주었습니다. 홀드 함수는 4번과 8번 키포인트의 거리를 측정하여서 잡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0과 1로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4번과 8번 키포인트는 엄지와 검지의 끝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잡을 때 많이 사용하는 손가락입니다. 따라서 엄지와 검지의 거리가 일정 값만큼 가까워지면 1을 리턴하게 됩니다. 이때 거리를 판정해주는 함수는 XYZ의 거리를 계산해주는 distance3 함수입니다. 미디어 파이프의 키포인트들은 Y값의 거리도 판단해주기 때문에 단순히 손가락이 겹친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서 따로 함수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홀드 함수에서 손이 잡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면 타이머를 1씩 증가시킵니다. 업데이트 함수는 매 프레임마다 실행되기 때문에 잡은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어야 인터랙션이 발생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잡은 상태일 때 바로 실행되기보다는 잡은 상태가 몇 초 이상 지속되어야 의도적으로 잡은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는 잡은 상태가 맞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타이머가 300이 되기 전까지 커서의 색을 서서히 바꿔주는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커서와 디스크의 거리가 가깝고 잡은 상태가 몇 초 이상 지속이 되었을 때 디스크의 XZ 좌표를 커서와 맞춰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디스크의 높이는 0.8로 고정해 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커서가 움직일 때 디스크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 커서가 턴테이블의 일정 범위 내로 들어간다면 디스크의 위치를 턴테이블로 고정해 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작성한 함수가 바로 isInTable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디스크 클래스를 인자로 받아서 디스크의 위치를 판단합니다. 만약 디스크의 위치가 턴테이블의 범위 내에 있다면 1을, 아니라면 0을 리턴합니다. 따라서 만약 isInTable 함수가 1이라면 디스크가 턴테이블 내에 있다는 뜻이고 디스크의 위치를 커서의 위치가 아닌 턴테이블의 위치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뮤직 변수를 1로 설정해줍니다. 이 뮤직 변수는 디스크 클래스에서 영상을 재생할 때 사용됩니다. 만약 턴테이블을 벗어나면 뮤직을 다시 0으로 설정하고 만약 잡은 상태가 아니라면 타이머와 색을 초기화해줍니다. 저희가 구현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는 평면 위에서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원근법이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의 설정을 퍼스펙티브로 설정한다면 보이는 장면과 유니티상의 공간의 차이가 생겨 커서를 움직이는데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카메라를 오쏘그래픽으로 설정해서 오차를 줄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제작해 보았고 실제 구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파이프와 유니티를 활용해서 실제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